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당히 냉소적인 인문학자 단독자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되게 많이 시니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로저스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ABC 이론과 그리고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는 좀 이름이 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ABC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마인드셋을 좀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임상심리학이라는 파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담자, 한마디로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런 치료, 그리고 어떤 방향 전환을 위해서 고안된 심리학들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상당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아버리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보신 다음에 한번 뭐 이렇게 의사가 옆에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내담자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런 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치료해 나가는 자가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ABC 이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A라는 것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activating, 그러니까 활성화된 거겠죠. 활성화된 이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ctivating 이벤트의 약자가 A인 거고, B는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의 belief,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belief. 그리고 그래서 C가 결과, consequence겠죠. 이 consequence라는 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건데, 자, 이것을 그래서 이제 ABC 이론이라고 이제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는 이 문헌에서 이 학자가 얘기했던 건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티베이팅 이벤트라는 이러한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결국 어떤 특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인데, 그래서 내담자와 치료자, 카운슬러겠죠. 클라이언트가 카운슬러와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효과를 얻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ABC 이론을 다른 말로 ABCDE, 뭐 마치 그냥 잉글리시 그냥 알파벳 나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ABCDE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유사한 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액티베이팅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입니다. 이미 발발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내 경험 속에서.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내가 이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라던가 이별을 겪은 거예요. 이거는 시련, 이별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발발한 거죠. 그죠?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발발을 한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우리 믿음, 이거를 이제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잘 됐다. 와, 난 이제 자유다. 나를 올감했던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나는 해방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망했다. 나는 지금처럼, 이전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사람과 같은 그만한 좋은 사람은 내 인생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이러한 빌리프를 가질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패시미스틱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절을 하는 편이겠고, 좀 옵티미스틱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많은 걸 배웠다라고 느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 결국 이 B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미래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의기소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동성,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또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능동적으로 또 어떤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좀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앞날은 많이 어둡겠다. 진짜 이제 혼자 살아야겠구나. 난 나이도 많은데 이제 누굴 만날 수도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진짜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평생 홀로, 마치 호레비로 살 수도 있다라는 약간 이러한 느낌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ABC로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앨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C라는 게 결과잖아요. 이 결과의 원인을 약간 이 A, 일어난 사건 대신 B,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C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를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이 결과라는 것은 이 믿음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C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C라는 결과가 E라는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것,
액티베이팅 이벤트, 벌어진 사건 자체를 바꿀 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없죠. 이걸 바꿀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돌아가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 일어난 사건들 다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인간에게 있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던가 이런 그거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앨리스가 말하고자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뜻하는 이렇게 B-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B-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E라는 결론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D라는 것이 이제 포함됩니다. 이게 바로 앨리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치료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임상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의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치료자가. 왜 당신은 아직 젊은데 더 이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당신만의 잘못된 편견이자 어떤 일종의 선입견과 비슷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 사고회로 자체를 바꿔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시련이라는 것, 이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너만 겪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내담자, 클라이언트가 처음에는 이제 C라는 결과로서 어떤 이러한 의기소침이라던가 수동성이라는 스스로의 어떤 좌절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이 치료자와 대화를 함으로써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결과인 E,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사고 회로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혹시 몰라. 내가 헤어졌지만 오히려 이 헤어진 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일지도 몰라. 아니야, 오히려 내 자신한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일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이 D 과정에 있는 치료자와의 대화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예, 이 이제 전체적인 전개 과정이 이해가 되시겠죠? 사실상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보니까 저에게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제 자신에게. 저도 이제 젊은 시절 20대 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 여자 만나다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미칠 것 같은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대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의기소침해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진 것은 딱히 없었어요. 달라진 건 없고 결국에는 뭐가 결국 변했냐? 그러면서도 계속 만나더라고. 아, 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한 20대 30대 거치면서 한 70몇 명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진짜 오지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썰을 좀 풀자면은, 저는 이제 뭔가를 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래의 내 자신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아, 야, 단독자야, 너 그 당시에 너 젊었을 때 그렇게 노력했어?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진짜 나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별 5만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인정시키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의 20대 시절이. 아무튼 이제 이거의 핵심은 뭐 제 20대 시절이 그랬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ABC 이론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마음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액티베이팅 이벤트라는 이 사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사건 안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한 우리의 빌리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앨리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건에 대한 생각, A에 대한 B, 그죠? A에 대한 B고 이것이 결국 고민이라는 결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ABC 이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근데 진짜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담자하고 치료자하고 얘기를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과 어떤 성장 과정에서 환경이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일종의 피해의식이라든가 패배의식이 이제 깊게 마음속이라든가 머리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D 과정에 있었던 이 치료자가 계속 내담자를 주기적으로 만나주면서 그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 부정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퍼내줘야 돼요. 삽으로 푸듯이. 조금씩 계속 퍼주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거의 뭐 99% 덜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치료자가 정말로 어떤 이 내담자에 대한 강한 동정과 연민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이것보다 돈 벌기 좋은 게 어딨어. 정신 어떤 그러한 병리학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정신 관련된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이걸로 돈 어마어마하게 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담자를 뭐 위한답시고 좀 나쁘게 마음 먹으면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계속 오세요. 계속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민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어떤 일종의 사실에 기반한 어떤 그러한 고통을 계속 주면서 덜어준다라는 명목하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겠죠. 그죠? 예. 근데 뭐 그거를 뭐 정신과 의사라던가 이러한 치료자를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씁쓸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피해의식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것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던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형성되도록 그 원인이 있었던 것들은 단 한순간에 단돌이 치듯이 그렇게 끝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평생을 괴롭히니까 우리가 어떤 최적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공감이라던가 어떤 동정심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엄청난 이러한 우울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뭐 지금도 뭐 거의 뭐 100% 극복하진 않았지만 이게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개인의 어떤 그 삶 자체를 정말로 괴롭혀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아픔이라든 게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 깊게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얇게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뭔가 덮여 있어서 그 덮여 있는 그 어둠의 장막만 살짝 걷어내면은 원상복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깊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회복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ABC 이론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고민을 해소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민의 어떤 원인이 되는 이 불합리한 어떤 생각, 사고방식을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분석 있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거. 이러한 정신분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내담자를 치료하는 심리치료를 수행할 때 있어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신분석은 그냥 약간 사이비 같다라고 앨리스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 정서 행동 치료만이 어떤 인간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비합리적 믿음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잘못된 빌리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합리한 믿음 같은 경우에는 비합리적이라고 앞에 쓸게요. 비합리적 믿음의 첫 번째 특징,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밖에 없었다, 내 인생에. 뭐 이런 거겠죠. 왜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뭐 많지 않겠어요? 내 친구도 있고 뭐 아는 여자도 있고 그죠? 근데 항상 머릿속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비합리적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왜냐?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왜 못 만납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면 못 만나겠지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새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한다. 비합리적 믿음을 가지면. 세 번째, 스스로의 기분을 조진다라는 거예요. 기분을 조져요. 스스로. 어떻게 조지냐? 나에게는 이제 없다. 내 미래는 끝났다.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결혼 못한다.
아, 혼자 늙어 죽겠구나라고 스스로 기분을 조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합리적 믿음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앨리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합리적 믿음을 격퇴해야 된다. 부셔버려야 된다. 뭘로? 합리적 믿음으로 이러한 비합리적 믿음을 부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밖에 없다느니, 평생 누군가 못 만난다느니, 미래가 없다느니, 이러한 1, 2, 3번의 이러한 생각들은, 믿음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성장시키고 그걸로부터 교훈을 얻게 된다면 나는 나의 미래는 밝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합리 정서 행동 치료에서 C, 사건이라는 것은 원인이 A가 아니다. 일어난 게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결과겠네요. C, 결과. 컨시퀀스니까. 이 결과의 원인은 사건이 아니다. A가 아니다. 뭐다? 잘못된 믿음, 비합리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믿음을 바꾸면은 뭐가 달라진다? 결과가 2로 달라진다. 2로 달라질 때 D라는 이 치료자의 역할,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합리 정서 행동 치료 역시 치료법이지만 이것의 근간은 ABC 이론 또는 ABCD E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앨리스는 심리치료법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합리정서행동치료라고 명명을 했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 옮기면은 철자로 보면은 REB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Rational, Emotive, Behavior 세라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또 잔뜩 또 혀에 힘이 들어갔어. 발음 실수하지 않으려고 유창해 보이려고 또 이렇게 혀에 잔뜩 힘을 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오늘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이 임상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ABC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합리정서 행동치료를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옛날에 트라우마라든가 잘못된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치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